신화나 민담 속에 등장하는 질병의 기원은 참 다양합니다. 역신이라는 말도 있고 또 묵시록에 등장하는 사기사 중 정복의 백기사는 질병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있죠. 그런데 동유럽의 집시 설화에서는 특이하게도 요정과 괴물의 자손들이 질병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요정 여왕과 괴물의 왕 사이에서 태어난 흉측한 자손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옛날 옛적 높은 산맥에 사는 착한 요정들 캐셔리 그리고 본래는 인간이었으나 악마에 의해 사악한 괴물이 되어버린 로초리코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초리코의 왕은 캐셔리들의 여왕 아나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고 맙니다. 당연하게도 아나는 사악하고 못생긴 로초리코의 왕을 거부했죠. 그러자 왕은 악마들을 시켜 캐셔리들을 잡아먹게 합니다. 결국 아나는 캐셔리들을 지키기 위해 왕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아나에게 까치의 뇌를 먹여 깊은 잠을 재운 뒤 그 틈을 타 강제로 아이를 가집니다. 그렇게 태어난 첫 아들이 이 멜랄로입니다. 멜랄로는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작고 지저분한 회색빛 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멜랄로라는 이름에는 더러움, 문란함, 불결함 등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으로는 심장이나 몸을 쉽게 찢어밟힐 수 있고 날개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기절시키고 이성을 잃게 합니다. 멜랄로는 사람들에게 광기, 분노, 잔인함 등 각종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의 힘에 당한 사람들은 까치처럼 시끄럽게 제잘거리기만 합니다. 멜랄로를 막으려면 그의 형상이 새겨진 부적을 고통스러운 부위에 묶어두어야 합니다. 아나의 두 번째 자식이자 첫 번째 딸 릴리입니다. 멜랄로의 조언을 받은 로초리코의 왕이 당나귀 젖의 생선을 요리한 다음 그 액체를 아나의 몸속에 넣어서 생긴 아이라네요. 멜랄로가 왕을 도와준 이유는 아내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릴리는 멜랄로의 여동생이자 아내입니다. 릴리는 악의적인 혹은 미끌거리는 이라는 뜻인데 이름에 걸맞게 인간의 머리가 달린 생선 같은 생김새입니다. 머리 양쪽에는 각각 9개의 끈적거리는 가시가 달아 있습니다. 이 가시에 꿰뚫린 인간은 몸에서 점액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릴리는 기침, 이질, 인플루엔자, 구토같이 점액 분비나 배출과 관련된 질병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오빠 멜랄로와 결혼해서 수많은 질병의 악마들을 낳았다고도 합니다. 로초리코의 왕은 아나가 잘 때만 그녀와 아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멜랄로는 아버지를 위해 잠이 오는 안개를 제공했습니다. 멜랄로의 수건은 인류를 파괴할 정도로 강한 질병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더 강한 악마가 태어나게 하기 위해 계속 아버지가 어머니를 임신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하여튼 세 번째 자식인 트출로는 딱정벌레와 가재를 먹은 로초리코의 왕이 만든 아이입니다. 두꺼운 배불뚝이라는 뜻의 트출로는 가시가 가득한 공처럼 생겼습니다.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 복통이나 산통을 유발하는데 특히 임산부를 괴롭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가족한테도 예외가 아니라서 누나인 릴리까지 괴롭혔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자식이자 둘째 딸 트라시디입니다. 뜨거운, 불타는 이라는 뜻이죠. 트출로가 자신의 아내인 릴리를 괴롭히니 멜랄로는 아버지에게 트출로에게도 아내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게 이 트라시디죠. 그러니까 장남은 장녀와 결혼하고 차남은 차녀와 결혼한 거죠. 아무리 악마라도 정말 개족보가 따로 없습니다. 트라시디를 낳을 때는 벌레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트라시디도 털이 많은 애벌레처럼 생겼습니다. 트라시디는 오직 여자들만을 노립니다. 여자들의 동맥과 정맥 속을 지나가는데 트라시디의 털이 닿으면 열이나 염증이 일어나죠. 산요겔 또한 트라시디의 짓이라고 합니다. 트출로와 결혼한 후에는 수많은 여성 질병들을 낳았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인 실랄리, 언니인 트라시디와는 달리 차갑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침을 뱉은 쥐를 요리해서 수프와 같이 아나에게 먹여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참고로 이것도 멜랄로가 시켰습니다. 그걸 먹은 아나는 병이 들었고 물을 마시자 입속에서 실랄리가 기어나왔습니다. 덕분에 아나는 특히나 실랄리를 싫어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실랄리는 한동안 형제자매들을 괴롭히고 다녔습니다. 실랄리는 수많은 다리와 꼬리가 달린 흰 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감기열과 오한을 일으키고 다닙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쥐의 폐와 위장을 말려서 술에 적신 게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실랄리가 언니 오빠들을 괴롭히고 다니니 이번에도 멜랄로가 나섭니다. 멜랄로는 왕에게 소변을 본 마늘을 먹고 아나와 아이를 만들라고 했고 이렇게 태어난 게 비토소입니다. 트라시디처럼 비토소도 실랄리의 남편이 되었죠. 4개의 머리가 달린 벌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비토소는 두통, 복통, 귀아리도 유발하지만 특히 치통 전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랄리와의 사이에서는 산통, 경련, 이명, 치통을 낳았죠. 다만 형제자매들에 비해 심각한 병은 아니어서인지 그나마 가장 자비로운 아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자식 겸 사남 롤미초입니다. 아나가 피부질환을 앓자 멜랄로는 쥐들이 핥아주면 나을 거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나는 이 말대로 했는데 쥐 한 마리가 아나의 뱃속에 들어가 롤미초가 태어납니다. 롤미초는 붉은 쥐라는 뜻으로 생김새도 이름과 똑같죠. 발진, 두드러기, 가려움증, 궤양, 수포 같은 피부 관련 질병을 일으킵니다. 자는 사람의 피부 위를 뛰어다녀서 습진을 일으킨다고도 하네요. 형과 누나들처럼 롤미초도 여동생인 민세크로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수도, 홍역, 성홍열, 천연두의 악마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일곱 괴물들을 줄줄이 낳은 아나는 당연하게도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는 큰아들 멜랄로에게 자신을 부림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죠. 대체 뭘 보고 믿은 걸까요? 아무튼 어머니의 말에 멜랄로는 똥무더기에 몸을 묻으라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멜랄로는 아나의 부탁을 들어줄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똥에 몸을 묻은 아나의 몸에 새똥구리 한 마리가 들어가고 곧 여덟 번째 아이 민세크로가 태어납니다. 민세크로는 털이 많은 딱정벌레의 모습을 하고 있고 혈관 속으로 들어가 혈액질환과 임질, 매독 같은 성병을 일으킵니다. 민세크로를 퇴치하려면 환자를 거름 속에 묻고 화주를 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옛날 매독 치료에 쓰인 방법이라고 하네요. 이제 마지막 아이, 토레스코로입니다. 민세크로까지 태어나 버리자 결국 미쳐버린 캐셔리들은 아나에게 고양이 털, 뱀가루, 지옥 사냥개의 털을 먹입니다. 이때 태어난 게 토레스코로입니다. 토레스코로는 개머리와 고양이 머리가 각각 4개씩 그리고 뱀꼬리와 뱀처럼 갈라진 혀를 가진 새입니다. 게다가 자웅동체라서 스스로 자식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선페스트, 콜레라, 천연두, 모든 전염병과 역병을 낳은 괴물이죠. 괴물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이며 토레스코로가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전염병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토레스코로의 흉측한 모습에는 로초리코의 왕마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제서야 왕은 아나를 놓아주죠. 왕과 아나는 이혼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걸렀습니다. 하나는 여왕인 아나가 살아있는 한 캐셔리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조건, 그리고 999세가 된 캐셔리는 로초리코에게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이었죠. 겨우 로초리코의 왕에게서 빠져나온 아나는 외딴 산속의 성에 은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나의 성에는 매일 아침 3명의 요정들이 와서 자신들의 왼쪽 손에서 짜낸 피 한 방울을 먹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나가 계속 죽지 않고 살도록 해주는 거죠. 오늘은 유독 역겹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욱 신기한 이야기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뱀뱀이었습니다.